안녕하세요. 김병관입니다. 저는 라우들리에서 개괄 총괄을 맡았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ISDT 토큰과 라우들리에 대한 사실만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에 따른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 현재 ISDT IO를 개편해서 팀 소개가 없더라고요. 보시면 그 팀 소개가 없고 프로젝트나 로드맵 정도만 있는데요.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 놓은 자료가 있어서 여기에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있는 게 확인되어 있고요. 라우들리 대표와 공동대표로 트레저 헌터의 대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ISDT 히든 오너 기능에 대해서 말해 볼 건데요. 토큰 컨트랙트가 공개되어 있고요. 이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용어는 실제는 토큰이 맞으나 이해하기 쉽게 코인으로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영상의 뒷부분에서 따로 만들어서 코드와 함께 다른 토큰 컨트랙트도 보여드리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간략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히든 오너 기능이 상당히 특이한데요. 저도 토큰 컨트랙트에서 처음 보는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오너 정도가 있지만 ISDT는 추가로 히든 오너와 슈퍼 오너까지 존재합니다. 일단 여기서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습니다. 히든 오너, 슈퍼 오너, 버너, 리클라이머, 그리고 토큰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토큰 매니저도 있고요. 히든 오너는 컨트랙트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개발자만 알 수 있는 실제 뒤에서 모든 것을 설정 가능한 오너입니다. 그리고 슈퍼 오너는 외부에 노출된 모든 권한을 가진 오너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히든 오너는 슈퍼 오너를 임명할 수 있죠. 슈퍼 오너는 다시 버너나 리클라이머, 오너의 임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외부에서 본다면 슈퍼 오너가 모든 권한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 히든 오너가 정권을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히든 오너는 히든 오너 권한을 다른 계정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기능은 버너의 기능과 회수 기능입니다. 일단 버너의 기능만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코인은 코인의 소각 권한이 코인의 보유자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이 코인의 발행자라고 할지라도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연히 자기 코인을 자신이 소각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능은 해당 코인 재단이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ISDT는 코인의 소각을 버너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ISDT에서 그래도 잘했다고 한 사항은 코인의 발행의 개수의 제한인데요. 그런 제한도 이러한 버너의 기능 때문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버너가 번리스트에 누군가의 계정을 지정하면 소유권과 관계없이 코인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된 코인의 양만큼 히든 오너가 코인을 발행할 수 있고요. 발행한 코인은 지정된 슈퍼 오너의 계좌에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발음할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vacuum clean이라고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가 입금 계좌의 모든 금액을 출금 계좌로 이체하는데요. 그런데 이 기능을 토큰 매니저가 전부 처리할 수 있고요. 토큰 매니저는 슈퍼 오너가 지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금 계좌는 토큰 매니저가 지정 가능하고요. 문제의 함수도 토큰 매니저가 실행하는데요. 입금 계좌를 몇 개라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토큰 매니저가 100개의 계좌를 등록한다면 등록된 계좌의 코인을 출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죠. 그리고 특이하게 다른 모든 함수는 전부 자신의 이벤트를 남기는데요. 해당 함수만은 자신의 특정 이벤트를 기록하지 않고 이체 이벤트로 기록을 남깁니다. 앞서 언급한 기능으로 인해 기능상으로는 히든 오너가 어떤 일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히든 오너가 A의 슈퍼 오너를 등록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했고요. 오너가 특정 시점에서 B의 슈퍼 오너를 임명하고 B의 오너가 돈을 소각하거나 발행 회수 등을 처리하고 다시 A 오너로 임명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히든 오너는 트레저 헌터로 들었었고요. 슈퍼 오너는 라우들리라고 들었긴 합니다. 해당 사항은 ISDT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백서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코인을 구매하실 때 해당 사항이 충분히 고지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라우들리의 개발자로 되어 있긴 한데요. 실제는 어떤 계약도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없었고요. 프리랜서 계약도 없었습니다. 그냥 계약 자체가 없는 상황인데요. 처음 입사할 때 500만 원에 코인, 나머지는 코인으로 받고 직원을 등재해 주기로 했는데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계약 자체가 없어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월급을 지급받은 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인데요. 해당 금액 입금 내역이 위와 같습니다. 조회 기간 및 내역을 보시면 제가 4월까지만 입금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니까요. 제가 2022년에 6,200만 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네요. 2021년에는 3,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했다고 신고한 건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해당 사항은 회사 입장에서도 세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급하지도 않은 금액을 더 지급했다고 신고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개인적인 측으로는 혹시 회사 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ISDT 투자자와 라우들리 대표 사이에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심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혐의 없음의 근거가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근거였다면 제 케이스와 같이 신고는 했는데 실제 지급되지 않은 사항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나머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X 컨트랙트를 크게 운영적인 부분의 이슈와 개발적인 부분의 이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운영적인 부분의 이슈만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아주 기초적인 ERC20 토큰 컨택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용어를 다시 토큰으로 사용할 건데요. 토큰하고 코인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우선은 기록되는 장소부터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은 일단은 넘어갈 거고요. 우선은 제가 BNB 토큰 컨택트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더스캔에서 BNB 같은 걸 치시면 BNB의 토큰 컨택트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토큰 컨택트를 좀 읽기 쉽게 레믹스 쪽으로 한번 카피를 해봤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거의 표준에 가깝게 구현되어 있고요. 보시면 세이프 매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본적인 연산 오버플로우 같은 거를 대비하는 건데요. 요거 세이프 매스만은 상속받아서 그 다음에 딴 거는 그거고요. 승인과 이게 다 일반적인 코드들이고요. 특히 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메시지 센더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실행한 사람, 그래서 토큰의 소유자로 보시면 됩니다. 소유주만이 자신의 토큰을 번할 수가 있는 기능이고요. 오너의 경우에는 보시면 기능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너는 처음 이 컨택트를 만들 때 메시지 센더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딱 하나의 기능이 뭐냐면 컨트랙트에 만약에 코인을 판매하게 되면은 이더가 컨택트에 모이게 되는데요. 그 이더를 출금하는 용도입니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거의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리즈 같은 경우도 하나 넣긴 했네요. 프리즈와 언프리즈 요 정도만 넣긴 했는데 요게 이걸 보시고 자 이제 ISDT 토큰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ISDT 위쪽의 코드는 많이 공유되는 ERC20 토큰의 기본일 겁니다. 보시면 베이지, 세이프 ERC20 이런 거는 세이프 매스 요런 것들까지는 많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스탠다드까지는 또 꽤 밸런스 프롬 메시지 센더가 있을 건데 지금 메시지 센더 같은 게 있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로우 한 녀석들만 보낼 수 있게
해놔서 여기까지는 정말 많이 검증이 되는 안전한 컨트랙트들인데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위에는 뭐 무난한 컨트랙트라고 한다면 이게 버너의 숫자인데요. 버너를 총 3명까지 할 수 있고요. 오너는 15명까지, 저지는 3명까지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버너와 토큰 매니저 임명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토큰 매니저 있잖아요. 출금지급, 입금지갑, 출금지갑, 토큰 매니저 요런 친구들이거든요. 요런 녀석들이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녀석들이고요. 지금 히든 오너, 슈퍼 오너, 리클라이머 그런 녀석들이 정의돼 있죠. 그리고 히든 오너만이 할 수 있는 권한하고요. 슈퍼 오너만이 할 수 있는 권한 뭐 이런 것들이 다 지정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권한들과 입출금 계좌들이 설정되는 코드들이 이 부분 컨트랙트의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사항이 있긴 있는데요. 그 함수에서 위에서 정의한 ERC20 표준 컨트랙트의 함수 사용하면 안전한데요. 이게 토큰 컨트랙트의 변수에 직접 접근하는지 아니면 위에서 사용하는 걸 그냥 ERC20 함수들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안정성이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리클라임 토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 세이프 트랜스퍼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세이프 트랜스퍼는 ERC20에 있는 녀석일 거예요. 세이프 ERC20 있잖아요. ERC20에 있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토큰 컨트랙트에 있는 밸런스를 슈퍼 오너 쪽으로 이체하는 겁니다. 그 토큰 컨트랙트에 뭔가 코인 및 자신의 토큰의 잔고가 쌓일 수가 있긴 있거든요. 이 잔고를 슈퍼 오너에게 옮기는 거고요. 그리고 블랙리스트 기능이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번리스트라고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토큰을 퍼즐시킬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ISDT의 코인의 정의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민트 중요하죠. 발행은 자 보시면 발행은 히든 오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딱 초기 이 100억 개의 ISDT 코인이 설정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민트가 토탈 서플라이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래서 소각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소각이 되면 그만큼을 히든 오너가 민트를 할 수가 있는 내역이고요. 어마운트만큼 민트를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을 슈퍼 오너의 밸런스에 넣고 있죠. 그리고 문제의 번 기능이 버너만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번리스트에만 등록되면 됩니다. 조건은. 그리고 문제는 보시면 ERC20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보시면 민트도 그렇고 뭐 번도 그렇고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약이 없어요. 그 사람이 보유한 만큼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보유한 만큼을 번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해당 밸런스에 있는 거를 소각해서 토탈 서플라이만큼 빼버리죠. 요것도 심각한 녀석이 있는데요. 조건은 디포짓 월렛이라는 로 등록되어 있을 것.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행하는 요 녀석이 실행하고요. 얘는 여러 개의 주소들을 받아가지고 실행하는 거고요. 말했던 조건은 디포짓 월렛만, 그리고 이 디포짓 월렛은 누가 하느냐? 토큰 매니저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직접 접근이 일어났죠. 이 프롬 밸런스에 있는 모든 밸런스를 빼서요. 그 계좌에서 빼서 추가를 해요. 출금 계좌에. 요 내역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보셔도 되는데 아주 특이한 사항이 없고요. 그래서 특이한 사항이 없는 녀석들은 다 요 슈퍼라고 하는 거, 트랜스퍼라고 하는 거는 ERC20 쪽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고요. 이거는 저 아까 전에 위에 말한 것처럼 안전하다고 했었죠. 요게 진짜 그 개발적으로는 시스템화 할 수 없게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뭐 여기서는 뭐 필요가 없어서 넘어갈 거고요. 예,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